안녕하십니까. SNT에서 수학 맡고 있는 홍승혁입니다. 일단 양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수업 중에 나온 거라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있어서 조금 빠를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은 저는 대수 이번 여름 때 대수 심화반을 맡게 됐는데요. 일단 저번 설명회 때도 오신 분이 있겠지만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양대 수학과 나왔어요. 수리논술 전형으로 입학을 했고요. 그 최저 없을 때 수리논술만으로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1회 대성 모의고사 공모전에서 대상을 탔어요. 이거는 전국에서 과목 구분 없이 공모전을 열어가지고 모의고사를 공모를 받고 그 다음에 과목 상관없이 1, 2, 3위 이렇게 나누는데 거기서 제가 수학 부분으로 1위를 했습니다. 컨텐츠 킹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수학 부분에선 저만 대상을 탔기 때문에 이 타이틀 자체가 저만 갖고 있다 이렇게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성 콘텐츠 평가단도 역임하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성에서 신규 콘텐츠를 낼 때 저한테 오탈자나 오류나 아니면 이제 다듬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검수를 받고 출시를 새로운 콘텐츠를 출시하게 됩니다. 그런 위원도 평가위원도 역임하고 있고요. 블랙라벨하고 이투스북도 검수위원을 맡고 있어요. 블랙라벨 같은 경우에는 검수를 좀 잘했나 봐요. 심층 인터뷰까지 그러니까 뒤에 따로 진행을 하면서 제 의견이 많이 실제 교재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SNT에서 중동고 1등급반을 맡고 있고 중간고사에서 100점 한 명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노베이스에서 3등급도 나왔는데요. 이거는 그냥 3등급이라고 별로 그렇게 잘한 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부분 점수를 조금 더 받았다면 바로 2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커트라인 근처에 걸친 그런 친구예요. 아무튼 심화반 왜 해야 되냐? 목표가 뭐냐? 수능 내신 킬러 문제를 다 정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고등학교 1학년 어머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대부분. 근데 이제 겪어보셔서 알겠지만 내신 킬러 문제를 대비하지 않고는 확실하게 1등급을 받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왜 대비해야 되고 어느 학생들이 대비를 해야 되냐? 대상 보시겠습니다. 기본 어느 정도 했던 친구들. 센 기준으로 50% 이상의 정답률이 나온다. B단계에서 50% 이상의 정답률이 나오면 지원은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추천은 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는 추천하냐? 70%에서 90% 미만의 정답률이 나오는 학생들은 심화반을 듣는 걸 추천드려요. 거기서 심화 문제까지 사로잡아버리고 이제 내년에 갔을 때 바로바로 1등급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확실하게 실력 다져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90% 이상은 그럼 어떻게 하냐? 워너비 1등급. 정확하게 말하면 1등을 원하는 친구들은 이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 반에 들어오셔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들 제가 다 뒤져가지고 문제 잘 내는 학교들 있죠. 꼼꼼한 학교들. 그런 학교들 기출 문제를 가지고선 이제 구성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평가원 것도 구성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구성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조금 더 좋은 컨텐츠를 선사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수를 대수롭지 않게 풀어야 정시에서 100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왼쪽 한번 보실게요. 2024년 시행 수능 공통 22번. 그 다음 밑에 2025년 6월 4일 모의고사. 이번 연도죠. 그때도 공통 22번이 대수였어요. 이 두 개의 특징 뭐죠? 주관식에서 맨 마지막 문제예요. 즉 공통 과목에서 대수 미적분에서 제일 어려운 게 공통에서 대수로 출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오른쪽 보실게요. 2028 수능 예시문항 30번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아이들. 바뀐 거를 대비해서 우리 아이들 당황스럽지 않게 평가원에서 직접 우린 이런 흐름으로 낼 거야 라는 걸로 모의고사를 예시문항으로 이렇게 내버려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맨 마지막 문항인 30번이 대수입니다. 이걸 대비하지 않고 정시를 100점 맞는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돼요. 문희준 쌤이 방금 앞에서도 얘기하셨지만 지금밖에 대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없어요. 정시로 간다면 더더욱. 아시겠죠? 내신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휘문고를 예시로 좀 들어봤는데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24년 EBS 수능 특강입니다. 연계 교재죠. 근데 오른쪽 잠깐 보실까요? 24년 휘문고 1학기 중간 고2입니다. 1학기 중간 단답형 8번이에요. 뒤에서 세 번째 문제. 단답형에서 세 번째로 어려운 문제가 수능 특강에서 연계를 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연결 좀 괜찮은 것 같죠? 특별히 바뀐 것도 크지 않습니다. 이걸 대비했어야지 이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어요. 두 번째 보실게요. 이번 연도도 한번 봐야겠죠. 25년 EBS 수능 특강 레벨 2입니다. 근데 오른쪽 보실까요? 25년 휘문고 2 1학기 중간 객관식 9번이요. 이번에는 보셔서 알겠지만 휘문고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단답형이 10문제씩밖에 없어요. 그러면
객관식으로 넘어왔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8번이었던 단답형 문항이 9번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난이도도 더 높게 출제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2분 내로 이런 것들을 풀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대비를 안 하면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심화반을 들어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비를 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2라운드로 수업을 구성합니다. 라운드 1에서는 리뷰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직전 수업에서 이제 배웠던 것들을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그런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에 대한 해설을 수업 때 진행하고 그 다음에 나눠드린 브로셔에 보시면 수업 계획표가 있을 겁니다. 그 계획표에 해당하는 주제를 쇼컷과 심화문학 정복을 그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이들이 다 하고 나면은 이걸 복습하는, 이걸 정확하게 배웠는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일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투데이 테스트를 보게 되고 그거에 대한 해설하고 클리닉으로 이렇게 수업이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리뷰 테스트, 투데이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당 3분이죠. 물론 심화 문제예요. 애들이 이거를 심화로 대비하지 않으면 실전에서도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당황을 없애려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로 구성을 해봤어요. 이제 말씀드린 브로셔의 강의 계획표이고요. 홍태일 분석으로 완벽하게 컨텐츠 킹으로서 제가 정확하게 애들한테 필요한 것들만 쏙쏙 골라먹는 그런 형식으로 컨텐츠를 구성해서 본교재 워크북,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까지 완벽하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예정된 1등을 원한다면 지금 바로 수강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